안녕하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식 타짜 훈련소의 범프로 인사드리고요.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도 4.6% 상승세가 나와주면서 다시 한 번 더 추세를 유지를 시켜주면서 위로 올라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흐름대로라면은 44,000원을 돌파하는 거는 뭐다?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서는 신고가를 돌파하고 나서 투산 에너빌리티가 얼마까지 더 상승 랠리가 이어질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서 매도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이러한 내용들을 아실 수 있으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구독하고 좋아요 지금 한 번씩만 또 꾹꾹 눌러주시고, 그리고 제가 영상 중간중간에 여러분들께 이벤트도 넣어놨습니다. 이 이벤트는 어떤 이벤트냐면, 제가 지금 현재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 채널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 이 수익금 있죠. 이 수익금을 여러분들께 6월 10일 날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00만 원 상당의 수익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거 빠르게 받아 가시면 되고요. 이벤트는 이제 정상 중간에 제가 참여 방법 알려드릴 거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참여하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참여해주시면 여러분들 이벤트도 참여하시고, 그리고 투자 에너빌리티의 목표 어디까지도 갈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도 아실 수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시청 전에 댓글로 우리 한번 두산 에너빌리티, 자, 신고가 갱신하러 가자, 신고가라고 댓글 한 번씩만 꼭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분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분봉으로서 우리가 접근을 해보게 되면은 지금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냐라고 보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볼게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점들이 높아지고 있다. 자, 저점들이 높아지면서 이 42,000원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미 과거에서부터 5월 30일부터 작전을 계속해요. 어떤 작전이냐? 자, 여기 보시면 29일 날에 한번 터치했죠. 42,000원 터치하고, 그리고 나서 돌파를 한번 해줘요. 돌파를 해주고 이 구간에서 결국에는 힘을 쓰지 못하고 다시 밀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쭉 밀리고 역시나 우리 박스권 지지 라인을 만들어줬던 자리 39,200원에서 다시 한 번 더 거래량 터지면서 또 올라와요. 42,000원 한 번 더 건드려요. 자, 이렇게 42,000원을 두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였냐면, 결국엔 돌파를 하기 위해서 두드리는 거거든요. 이 42,000원이라는 가격 구간이 강력한 저항이 발생이 되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두드리면서 돌파 자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무슨 일이 있다. 6월 4일 날에 또다시 거래량을 동반을 시키면서 저점들을 높이고, 그리고 또 42,000원이라는 자리를 한 번, 두 번, 총 세 번을 건드려요. 세 번. 세 번을 건드리고 나서 결국엔 어떻게 됐다? 거래량을 어느 정도 동반시키면서 42,000원 자리를 돌파를 시켰고, 저점들을 꾸준하게 유지를 시키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저점들을 높이고, 그리고 이 고점 구간들을 계속 두드리는 어떠한 모습이 나왔다? 상승 삼각 수렴 패턴 나왔죠. 자, 이런 패턴이 나오게 되면은 거래량을 동반을 시키면서 어떻게 된다? 42,000원 자리 뚫어 올리게 된다. 그리고 이 추세를 또 유지를 하고 있어요. 또 유지. 자, 이렇게 또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한 번 더 42,900원 돌파를 하기 위한 움직임들을 오늘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 지금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매도를 해야겠어요? 아니면 홀딩을 유지하겠어요? 홀딩을 유지해야죠. 홀딩을 유지해서 우리가 지금 최고를 찍었던 44,000원이라는 이 가격을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 왔을 때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매도하기는 너무 아까워요. 근데 지금 이렇게 밀리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 이거예요. 우리가 이 앞전에 5월 28일 날에 봤을 때 결국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항 42,800원짜리에서 발생이 됐었고, 갭 상승을 발생하면서 올라간 자리거든요. 그리고 한번 눌러줬다가 이탈이 된 자리예요. 그러니까 고점이다 보니까 이 고점 어떻게 해요? 한 번 터치, 그리고 두 번 터치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 네 번 터치하고 뚫어올릴 가능성 똑같아요. 42,000원을 우리가 돌파했을 때의 움직임처럼 미리미리 지속적으로 두드려 놓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어떻게 된다? 44,000원이라는 자리를 다시 한 번 더 뚫어 올리는 모습이 나오게 될 거고, 그러면 결국에 우리는 상승, 하락 나왔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나오고 기간 조정 이후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대통령도 이제는 당선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뭐다? 우리 원전은 앞으로 조금 상승에 대해선 살짝
조정에 대한 구간 상승이 살짝 제한이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크게 악재로서 다가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떤 뉘앙스였냐면 원전을 직접적으로 좀 친원전 쪽이었고 그리고 민주당 쪽은 뭐 어떤 거예요? 원전을 유지를 하되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재생 에너지 쪽으로 간다는 건데 원전을 유지만 해줘도 보다 충분하다. 이걸 먼저 충분히 유지만 해줘도 어차피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원전이라는 산업 자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장애물만 생기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갑자기 우리가 뭐 탈원전을 한다던가 이러지만 않으면은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우상향을 하면서 오른쪽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또 누가 또 이렇게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나라고 봤을 때 결국 외인들은 다시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외인들은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누가 당선이 되었어도 결국 이 두산 에너비티 즉 원전이라는 산업에서 우리가 국내에 투자를 할 때 두산 에너빌리티만큼 좋은 기업은 없다라는 판단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동안의 지속적인 순매수세 가져와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자, 증권사별 누가 매수를 꾸준하게 가져가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한 달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5월 4일부터 6월 4일까지 누가 매수를 많이 했어요? 다 외인이에요, 외인. 그쵸? 순위권에 다 외인들이 매수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모건 스탠리, USB 증권, 그리고 CLSA, JP 모간, 골드만삭스, 노무랑 다 뭐다? 순위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순매수 굉장히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특히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680만 주 가까이 순매수세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럼 반대로 누가 매도하고 있냐? 누구의 물량을 가져가고 있느냐? 개인이에요. 개인들은요. 지금 상황에서 충분히 고점이다라는 생각 충분히 들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자, 보세요. 왜 그렇게 고점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결국 우리가 월봉으로만 봐도 지금 보시면 과거에 지지 라인을 형성을 시켰던 자리를 보겠습니다. 파란색으로 그어 드릴게요. 첫 번째 지지 라인이 여기예요. 그쵸? 42,000원에서 바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주는 모습이 나와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리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제는 저항 구간이다. 라는 생각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매도세가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이미 박스권을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몇 퍼센트 올라갔어요? 100% 가까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100%. 자, 100% 올라갔으면 다들 뭐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매도를 하려는 성향이 굉장히 많아요. 왜?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도 만족할 만한 수익률이긴 해요. 만족할 만한 수익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개인 투자분들은 뭐 할 수 있다. 매도세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외인들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출발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출발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 42,000원이라는 이 가격 자리를 이제는 뚫어 올리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은 결국에는 박스권 상단이에요. 박스권 상단까지. 즉 얼마? 6만 원까지 이제 노려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단계별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42,000원 자리를 뚫어 올린다? 그럼 어디? 6만 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봉으로만 봐도 이제 다시 한 번 더 지지라인 만들고 저점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이제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도 보시게 되면은 조금씩 올라가 주는 모습이 나올 거고 결국에는 44,000원이라는 그 자리를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동의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구독하고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계시겠죠?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도 신고가 돌파하러 가자. 댓글로 신고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응원의 메시지가 있어야지만 결국엔 어떻게 된다? 힘을 입어서 주가는 쭉쭉쭉쭉 오른쪽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사를 보게 되면은 실제로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면서 가스터빈의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까지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전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가스터빈도 우리가 수주를 따낼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려면 필요 전력의 3배에서 4배 규모의 발전 설비를 구축해서 전력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시급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가스터빈 생산 능력을 기존 6대에서 8대로 늘리는 방침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비티는 SMR 소형 모듈 원자력 가스터빈의 최강자를 노린다는 거예요.
즉 지금은 SMR도 있지만 이 가스터빈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결국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승 모멘텀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데이터 센터 구축으로 인해서 가스터빈 수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받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역시나 여기 나와 있죠. 가스터빈의 공급사는 GE 포함해서 MHI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지멘스 등 4개의 회사에 그치는 부분인데 사우디아라비아가 29년까지 글로벌 가스터빈 20기의 부킹피를 지불하면서 GE랑 지멘스, MHI 생산 능력은 포화예요. 지금 미국이 데이터 센터를 지속적으로 늘려야 돼요.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생산 능력이 포화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가 어디예요?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에너비는 지난해부터 이 터빈 입구 온도가 1,500도 이상인 고효율 H급 가스터빈 양산을 시작을 했고 이미 국내 시장 점유율은 67%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미국 중서부 2.5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에 가스터빈 5기를 수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미국 남부 지역의 2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 구축에도 가스터빈 10기 이상을 공급하는 방안까지도 논의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터빈으로서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젠슨왕도 뭐라고 말했어요? 원전 없이는 AI 못한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스터빈과 원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젠슨왕 이 엔비디아 실적에서도 마찬가지로 거의 70% 이상 매출이 또 나와줬는 게 그게 또 어디예요? 데이터 센터 쪽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매출을 늘려줬으니까 데이터 센터 늘리겠죠. 데이터 센터 늘릴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빅테크 기업들도 지속적으로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원전 기업에 미리미리 뭐 하고 있다. 투자를 해서 나중에 내가 쓰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자연스럽게 원전, 가스터빈 관련 주들은 쭉쭉쭉쭉 오른쪽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 대장이 두산 에너빌리티다. 이제 빛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긴 시간 동안 박스 구간이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이 박스 구간 이제는 뭐 할 차례다. 보답을 받을 차례다. 기다린 만큼 보답을 받을 차례가 왔고 이미 20년도부터 거래량들도 같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만 봐도 우리가 충분히 거래량 비교가 된다라는 거예요. 많이 들어왔죠. 자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거래량들이 들어왔다. 그 얘기는 뭐다? 이제 원전 산업에 대한 이슈들이 발생을 하고 그 이슈로 인해서 시장에 관심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돈이 들어오고 있다. 어디로? 원전 산업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고 결국 돈이 들어오면 주가는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수주를 지속적으로 따내고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매출로 연결이 될 거고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 이 주가는 알아서 기업의 가치만큼 어떻게 된다? 따라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작이 됐고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된다? 올라가는 구간만 잘 잡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올라가는 구간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충분히 2개의 캔들이 중심봉 자리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올라갈 건데 예를 들어서요. 빠진다 하더라도 결국 어디예요? 37,500원 아래로는 안 빠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7,500원이라는 자리가 와도 오히려 땡큐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땡큐고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아래로 내려오는 것보다는 어디로 간다? 이 44,000원이라는 가격 구간을 뚫어 올리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내는 게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다. 좀 더 확률적으로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도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지만 요게 아니죠.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지만 역시나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세 계속 가져가 주고 있잖아요. 그쵸? 고점에도 불구하고 이미 저점에서부터 100% 가까이 상승을 했더라도 결국 뭐 한다? 외인들은 아직까지도 비중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는 산업들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여기 봤을 때 여기 보세요. 기사 보시게 되면은 K 증시 돌아온 외국인 조선 방산 원전 사들였다. 그렇죠? 조선 방산 원전. 지금 이 산업 세 개가 증시를 뭐 하고 있다? 움직여 주고 있죠. 예.
조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SOS 있고요. 방사는 뭐 꾸준하게 잘 올라가지고 있고 원전도 뭐예요? 미국 행정명령 나왔고 그리고 결국 데이터 센터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 원전 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전 세계적으로 다들 친원전으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다? 이미 5월 코스피 외국인 투자 순매수 상위 2등이에요. 2등. 4,621억 원이라는 이 규모의 금액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로. 그만큼 뭐다?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 더 주가가 오른쪽 위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미국에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AI 수요 증가가 나오다 보니까 메타, 미국 원전 기업, 콘스텔레이션과 20년 계약. 미리미리 이 원전 관련 기업들이랑 계약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당장 우리가 원전이 바로 필요하다가 아니에요. 지금은 어떻게든 잘 굴러가고 있어요. 근데 먼 미래를 봤을 때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 결국 데이터 센터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고 그리고 우리 기후, 기후도 문제가 있잖아요. 날씨도 이상해서 결국에는 이 더워 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력 소모량이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든 전력을 우리가 감당을 하면서 쓰고 있지만 결국엔 뭐예요? 결국 나중 가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부족.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리미리 뭐 해준다?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준비한다. 그래서 메타를 제외하고도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다 이제 원전 관련 기업들과 계약을 맺고 있다. 투자를 직접 해주고 있다. 나중에 우리가 키워서 쓰겠다라는 그러한 입장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전 거기에 더해서 특히 SMR 소형 모듈 원자로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왜 소형 모듈 원자로냐? 그냥 원전을 해도 되지 않냐? 라는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한 장점이 너무 좋아요. 우선 첫 번째로는 건설 기간과 그리고 비용이 뭐다 저렴하다라는 거. 비용이 저렴해요. 일단은 기업 입장에서 비용이 저렴하면은 충분히 좋죠. 그리고 그만큼 효율을 내준다면은 그거만큼 땡큐인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줄고 건설 기간도 짧다. 두 번째는 수동 냉각 방식으로서 육지에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원전 같은 경우에는 바닷물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다 근처에다가 지어줘야 되는데 기간도 길고 돈도 많이 들고 근데 소형 모듈 원자로는 뭐다? 육지, 즉 바다 근처에 지을 필요 없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그 근처 어딘가에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립을 가서 하는 거거든. 가서 거기서 조립을 하는 거라서 충분히 효율이 좋다. 거기에 더해서 원전에 비해서 안전해요. 원전에 비해서. 물론 위험할 수는 있지만 이 원전에 비해서 안전한 겁니다. 그리고 수소 생산이 가능하고. 다만 단점도 있겠죠. 단점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원전보다는 확실히 연료당 발전량이 적어요. 네, 발전은 적고 그리고 이제 핵 폐기물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면 이제 결국 나중에 우리가 또 어디까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핵 폐기물과 관련된 기업들도 미리미리 우리는 준비를 해놔야겠죠. 미리미리 찾아보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은다면은 분명히 그것도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 원전으로서 매매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기업들 말고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1기가와트급 원자력 발전소 몇 개가 더 필요해요? 4기 더 필요하다. 자, 지금 불가리아에서도 마찬가지로 원전이 더 필요하다라는 언급들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풍력, 태양 에너지 개발을 지속하는 동시에 에너지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차원으로서 원자력 앞으로도 세계 경제 발전의 핵심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불가리아 경제를 발전하기 위해서는 51년까지 1기가와트급 규모의 원전 4기가 추가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즉, 이 얘기예요. 충분히 풍력과 태양 에너지로 지속 개발을 하면서 에너지 공급을 할 수 있지만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발생이 되는 전력에 대한 공급들, 추가적으로 이 정도는 더 필요하다 하는 그러한 것들은 뭐다? 결국에는 원전으로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전,
자, 전력수 급증에 대비하기 위한 건설이 중단됐던 원전 개발도 재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기업들과 그리고 나라들이 다 뭐하고 있다? 원전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원전에 투자하고 있고 그리고 건설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원전 산업은 앞으로도 꾸준하게 발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국가별 원전 운영 현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기존 원전 강국들은 다 어디에 소형 모듈 원자로 SMR에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전통적인 원전 강국들은 신규 건설보다는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에 집중을 하면서 차세대 기술인 SMR 개발과 핵 연료 공급망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국가별 원전 현황을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자, 여기 진한 회색이 운전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 노란색, 약간 호박색 있죠? 호박색 건설 중이고요. 그리고 좀 흐릿흐릿한 회색 같은 경우에는 연구 정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운전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 프랑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건설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스웨덴은 보시게 되면은 운전 중과 연구 정지가 있는데 이제 스웨덴도 어떤 입장을 밝혔냐면은 건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는 뭐 한다? 운전을 하고 더 늘리지 않았던 국가들도 원전을 더 늘리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체코도 있죠.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 계약건들도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체코 수주는 조금 안 좋은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곤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통령도 나왔으니까 체코 원전에 대한 방향성들도 한번 봐줘야 되고 만일 여기서 수주가 불발이 된다. 최종 계약이 무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가가 어느 정도 한 번 정도는 이제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긴 할 거예요. 왜냐면 이날 이날에 이제 고점에서 밀린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계약이 연기됐다. 이러한 이유들이 나오면서 좀 밀렸던 거라 단기적으로 좀 충격은 줄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충격으로 인해서 완전히 두산에너비가 끝나냐? 그거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지 상승하고 있는 그 상승 모멘텀 중에 한 개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4.92% 강하게 올라오면서 마감해 줬고 다시 한 번 더 5일 이평선과 11 이동 평균선 위로 올라와 줬기 때문에 충분히 뭐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44,000원이라는 가격 구간을 뚫어올리는 강력한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투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뭐 어떤 포지션을 유지를 해야 되냐면 44,000원은 돌파한다라는 생각은 갖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꾸준하게 원전 산업은 올라갈 거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결과 어디서 했어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1차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1차 상승이 나왔고 이젠 슬슬 뭐 해야 된다. 올라가는 구간에서 한 번 더 조정 기간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원전 산업이 지금 언제부터 이슈가 되고 있었냐? 25년도 이때부터죠. 지속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던 게 오랜 기간 동안에 지금 산업을 주도를 해주고 있어요. 주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슬슬 뭐가 나올 차례다. 다른 섹터가 한번 등장할 때도 되긴 했어요. 그럼 이 섹터는 언제 나올까요? 지금 우리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신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정책을 또 추가적으로 지소서 이제 계속 언급을 하시겠죠. 그럼 이 정책과 관련된 산업들이 또 한 번씩 주도해주는 움직임들이 나올 거고 그 구간 안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조정을 겪게 될 거예요. 조정. 자, 근데 조정을 겪는다고 해서 큰 문제는 될 거는 없습니다. 왜? 우리 방산 보세요. 방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볼까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보면은 결국에 어떻게 돼요? 꾸준하게 어떻게 된다? 올라가고 있어요.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와도 다시 올라가요. 자, 그쵸?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앞으로 꾸준하게 쭉쭉쭉쭉 올라갈 수 있는 자리 나올 수 있다.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올라가는 거 잡아가고 그 다음에 조정 구간이 왔을 때 기간 조정 받겠죠. 그 구간에서는 뭐 해야 된다? 비중을 늘려가고 그 비중을 늘려가기 전에는 뭐 해야 된다? 어느 정도 분할로서
수익 챙겨가야겠죠. 분할로서 매도하고 다시 한 번 더 재진입 다시 가져가야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정 구간이 나왔을 때 안 지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매도를 해 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결국 머리에서 매도를 하지 않더라도 어깨에서만 매도를 해 줘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매도에 대한 자리들, 타점들도 같이 소통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소통방 많이 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두라고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일단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정리된 내용들 여러분들께 같이 보내 드릴 거예요. 보내 드릴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타점들도 뭐 한다? 무료로 다 알려 드릴 겁니다. 무료로 진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셔서 여러분들께도 많이 다 알려 드렸기 때문에 무료로 알려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 무료로 받아 가셔 가지고 우리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매도할 수 있는 구간 매도하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요거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앞으로 원전들 꾸준하게 올라갈 거니까 꾸준하게 같이 한번 롱런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벤트 있죠? 이벤트는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에 댓글로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신 분들, 자, 그런 분들께 제가 6월 10일 날에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300만 원 상당의 수익금을 지원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번 팀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